아름다운 세 여인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산미신, 아름다운 세 여신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 작품을 쉽게 만나게 되지요. 특히 수많은 여성의 누드 작품 중에서 세 명의 여인이 둘러서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그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명의 아름다운 여인,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산미신입니다. 산미신 또는 카리테스라고 부르지요.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덕목을 의인화한 세 명의 여신입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보티첼리의 프리멘페라와 같은 유명한 르네상스의 걸작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의 그림에서도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 여인 산미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리테스, 이 세 명의 여신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속 산미신은 등장하는 중요한 신들을 보조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지요. 산미신이 등장하는 장소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산미신, 세 여인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녀들은 항상 명랑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예술작품 속 이 세 명의 여신 산미신은 주로 미의 여신 비너스의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지요. 미 여신 비너스의 아름다운 치장을 돕기도 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카리테스라고 부르는 산미신은 최고의 신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 에우리노메 사이에서 태어난 세 명의 딸입니다. 세 여신은 각각 매력, 아름다움, 창조성을 상징하지요. 이 세 여신의 이름은 전통적으로 로마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분류한 삼분법에 따라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여신인 아글라이아, 기쁨의 여신인 에우프로슈네, 풍요의 여신인 탈리아라고 부릅니다. 세 여신 모두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는 산미신에 관한 다른 이름과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카리테스를 그라티에라고 부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산미신은 그리스 신화의 산미신과 대응시키면서 또 다른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미술사에서는 쉽게 산미신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산미신으로 부르겠습니다. 산미신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유적에서도 자주 발견되고는 합니다. 고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산미신은 대부분의 경우 옷을 입은 형상입니다.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부터는 누드의 산미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여성의 누드가 너무도 많이 흔하게 등장을 하지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에 대한 신성함, 근원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서구의 예술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나체 그리고 여성의 누드 표현은 기본적으로 신성한 이미지로 출발합니다. 산미신은 그리스와 로마를 거치고 르네상스 바로크에 이르면서 세 여신이 상징하는 의미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마도 그 시대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미의 덕목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해석과 개성, 표현의 욕망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14세기, 천년의 중세가 지나가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르네상스 시기의 산미신은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전의 부활, 고대 그리스 정신의 계승,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산미신을 주제로 한 테마가 많이 다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육체의 아름다움이 허락되지 않았던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하는 산미신은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르네상스의 미술, 예술가들이 표현하는 완벽한 신체의 비율과 조화,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산미신을 그린 작품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로의 그림이에요. 세 여신은 모두 손에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여성의 몸을 표현합니다. 그림 속 대자연이 펼쳐진 공간이 신비함을 더하고 있어요. 세 명의 여신에게서는 젊음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미술의 우아함을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르네상스 시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너스 휴마니타스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르네상스인들은 미여신 비너스를 인간이 이룬 최고의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인간과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함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 최고의 선은 바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너스 휴마니타스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 아름다운 세 여인 산미신은 마치 그리스도교의 성삼위일체와 동일하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바로크 시대 플랑드르 최고의 화가 루벤스의 그림에서 산미신이 등장하는 신화의 세계가 이제 생생한 드라마로 구체화됩니다. 세 여신이 즐거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동적인 동작을 보이고 있는 산미신 주변으로 어린 나뭇가지들이 함께 따라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신들의 물결치는 움직임, 그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오른쪽 여신의 행복한 미소, 가운데 여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지요. 중앙에 있는 여신의 움직임은 탬버린을 흔들며 춤을 추는 왼쪽 여신으로 이어집니다. 루벤스가 유화 스케치로 남긴 그리자유 작품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는 모노톤 스타일의 유화 스케치, 그리자유라고 부릅니다. 특히 루벤스는 그리자유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산미신은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테마였어요. 특히 루벤스는 산미신을 테마로 한 여러 작품을 남깁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나 태양의 신 아폴론 주위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던 세 여신을 일약 주연으로 발탁한 것이지요.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숲입니다. 풍경에서 향기로운 꽃향기가 풍겨나오지요. 우윳빛 피부를 가진 세 명의 여신, 얇은 천을 걸치고 모두 풍만한 육체를 보여줍니다. 바로크의 거장 루벤스의 산미신은 풍만하면서도 육감적이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루벤스 여성 누드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루벤스의 그림은 그림을 보는 이들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루벤스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의 플랑드르, 네덜란드는 건강하고 풍만한 몸의 여인을 선호했습니다. 여유롭고 우아한 삶을 추구했던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산미신을 표현하는 예술가들, 그 시대의 정서와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미신이라는 제목을 가진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마리 브라크몽의 작품이에요. 파라솔을 든 세 여인이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러플 드레스를 입은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가운데 여성은 당시 유행하던 자포니즘 스타일의 부채를 들고 있어요. 강렬한 태양빛과 함께 세 여인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19세기의 산미신 자신감과 아름다움이 당당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들은 이제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 예술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여신 산미신, 중요한 신들을 수행하면서 밝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작품 속 산미신이 등장하는 장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산미신, 아름다운 세 여인은 변함없이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